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 67세, 서울 노원구에서 아내와 단둘이 사는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40년을 공무원으로 일하고 은퇴했습니다. 연금은 240만 원 나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두 사람이 살기엔 괜찮았어요. 외동딸 지혜는 35세, 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위 정민호는 37세, 중소기업 과장이에요. 결혼한 지 7년 됐고 4살 손녀 서연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석 저는 갈비찜 대신 편의점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아빠, 추석인데 이게 뭐예요? 딸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45만 원짜리 생신상, 35만 원짜리 손녀 케이크, 18만 원짜리 회갑잔치, 그리고 빈 반찬통 12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았습니다. 편의점 김밥 4줄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만 제가 ATM이 될 줄은요.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었습니다. 딸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건 2년 전 일입니다. 그때부터 매주 일요일이 달라졌어요. 아빠, 서연이 좀 봐줄 수 있어요?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손주도 보고 딸도 보고 일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손녀를 맡기러 오는 딸 부부는 점심 먹고 갈게요라며 자연스럽게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도 같이 먹자 하며 하루 종일 머물렀어요. 평범한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효자 딸을 둔 아버지의 행복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사위 정민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한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이런 말도 없었어요. 냉장고로 직행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반찬 뭐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묘한 느낌이었어요.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인사보다 냉장고가 먼저예요. 저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렇다고, 요즘 세상이 그렇다고, 격식 따지는 시대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제가 갈비찜을 했습니다. 2kg에 6만 원짜리 갈비였어요. 마트에서 한참을 고르다가 제일 좋은 걸로 샀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이고 나물 반찬 5가지를 정성껏 준비했어요.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고사리 나물, 도라지 무침, 멸치볶음까지.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데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참았습니다. 우리 딸 가족 먹는 건데 이 정도야. 사위가 식탁에 앉으며 크게 웃었습니다. 역시 장인어른 손맛이 최고예요. 와이프 요리랑은 비교가 안 되죠.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불편했어요. 왜 굳이 비교를 하는 걸까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사위가 당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반찬통 있으세요? 응, 있어. 싱크대 아래에서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김치, 갈비찜 남은 것, 나물, 멸치볶음까지 12개 통을 가득 채워갔습니다. 회사 도시락으로 싸가려고요. 요즘 구내식당이 별로거든요. 딸이 아니라 사위였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요. 냉장고가 텅 비었습니다. 저희가 먹을 반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부엌에만 있었네요. 괜찮아. 우리 딸인데.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모였어요. 서울 시내 한정식집이었습니다. 회비는 5만 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부모님 제주도 특급 호텔 보내줬어. 3박 4일에 200만 원짜리야. 우리 딸이 아빠 차 바꿔준다고 난리야. 3천짜리 수입차로. 벤츠래. 우리 며느리가 매달 용돈 50만 원씩 드린대. 효부상 감이야, 진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우리 딸도 효녀지. 매주 와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아빠, 동창회 끝나고 마트 들러서 고기 2kg랑 과일 좀 사와. 내일 갈게요. 서연이가 할아버지 갈비 먹고 싶대. 친구가 물었습니다. 효자 딸이 용돈 보냈나? 아니, 장 좀 봐오래.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동정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밖의 가로수가 흔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동창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갈비 2kg에 6만 원, 사과 한 박스 5만 원, 배 한 박스 4만 원, 총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동창회 회비 5만 원의 3배였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물었습니다. 손님 오세요? 아니요. 딸이요. 아, 매주 오시나 봐요. 자주 뵙네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차창 밖 서울 밤거리가 흐릿했습니다. 제 67세 생신날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딸이 전화 왔어요. 아빠 생신이니까 저희가 준비할게요. 집에서 편하게 계세요.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딸이 알아주는구나.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도 다 녹았어요. 그런데 전날 밤 11시 카톡이 왔습니다. 아빠, 내일 생신상 차려주시면 안 돼요? 저희 바빠서. 시부모님도 오시기로 했어요. 7명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도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배달시키자. 아니야. 우리 생신인데. 24시 마트로 달려갔어요. 새벽 마트는 형광등만 환했습니다. 텅 빈 마트에 저 혼자였어요. 갈비 3kg, 명태 10마리, 전 부칠 재료, 잡채 재료, 나물 재료, 과일. 카트가 가득 찼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28만 원입니다. 첫 번째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봉투 더 필요하세요? 네. 집에 갖다 놓고 다시 마트로 갔습니다. 케이크와 음료수, 과일 추가로. 두 번째 영수증 17만 원. 합계 45만 원. 연금 240만 원의 5분의 1이 한 번에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새벽 5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명태를 손질하고 갈비를 재우고 나물을 데쳤습니다. 오전 내내 전을 부쳤습니다. 부침개 기름이 튀어 손등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쓰라렸지만 참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7명이 도착했습니다. 딸 가족 셋, 사위 부모님 둘, 사위 동생 부부까지. 우와 대박. 이거 장인어른이 직접 하신 거예요? 사위가 감탄했습니다. 완전 잔치상이네요. 요즘 누가 이렇게 해요? 사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칭찬인지 핀잔인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음식이 사라졌습니다. 1시간 동안 앉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릇을 채우고 또 채웠습니다. 부엌과 식탁을 오가며 땀을 흘렸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처음이었습니다. 딸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한 게 감동받았습니다. 드디어 딸도 알아주는구나.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으려는데 부엌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반찬통 좀 주세요.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싸가시게요. 양이 너무 많아서요. 10개 통이 비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까지. 저녁엔 또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1달 후였습니다. 손녀 서연이 4살 생일이었습니다. 딸이 전화했습니다. 아빠, 서연이 생일 파티 하는데 오실 거죠? 그럼 가야지. 백화점에 갔습니다. 10만 원짜리 인형을 샀어요. 분홍색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할 것 같았어요. 파티장에 도착하니 놀랐습니다. 키즈 카페를 빌렸더군요. 딸 친구들, 사위 동료들,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30명은 넘어 보였어요. 화려했습니다. 저희 부부만 구석에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만 나이 든 사람들이었어요. 케이크를 자를 시간이 됐습니다. 사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케이크는 할아버지께서 쏘신대요. 박수,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사위가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30만 원이에요. 카드로 결제 가능해요. 웃으며 카드를 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파티가 끝났습니다. 손녀 서연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서연이가 토끼 인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엔 또 뭐 사줄 거야? 나 유니콘 인형 갖고 싶어. 큰 거.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는 우리 ATM이잖아. 농담이었겠죠. 친구들 앞에서 웃으며 한 말이겠죠. 하지만 제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심장을 관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을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어요. 승진도 못했습니다. 뒷돈 한 푼 안 받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딸 하나 잘 키우려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명절 보너스도 딸 학원비로 썼습니다. 대학 등록금 4년 전액, 결혼자금 5천만 원도 마련해 줬습니다. 신혼집 전세금도 절반을 보탰어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ATM이라니? 매주 일요일마다 15만 원씩 장을 봅니다. 매달 60만 원이 나갑니다. 다. 연금 240만 원 중 4분의 1이 딸에게 갑니다. 허리 디스크는 악화됐고 고혈압 약은 2알에서 3알로 늘었습니다. 당뇨 수치도 올라갔어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사나?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합시다. 당신이 쓰러지면 나는 어떡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딸이 중학생이었을 때 말이에요. 시험을 망쳤다며 울던 딸을 안아주던 기억. 아빠, 나 바보야? 공부 못하는 애야? 아니야, 넌 아빠의 자랑이야. 언제나. 그때 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제 품에서 울던 그 아이가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요일 새벽 2시였습니다. 허리 통증이 극심해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어요. 몸을 뒤척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내가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이웃집 불빛이 켜졌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디스크 악화됐어요. 4번, 5번 요추 사이가 거의 붙었습니다. 무거운 것 절대 들지 마세요. 과로하셨어요. 이러다 수술까지 갈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부엌에서 전 부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못 가시면 어떡해요? 장 봐놓으셨죠? 시부모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지혜야, 아빠 어제 응급실 갔다 왔어. 네. 그래도 오늘 올 수 있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지혜야, 아빠 지금 허리 못 펴고 누워 계셔. 디스크 악화됐어. 엄마, 그럼 배달이라도 시켜주세요. 제가 나중에 돈 드릴게요. 뭐? 배달 앱 있잖아요. 클릭 몇 번이면 되는데. 제가 비용 계좌이체 할게요. 급하거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당신 건강보다 밥이 중요한가 봐요. 병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왜 그때도 지금도 참기만 했을까요? 내 인생이 이게 맞나요? 한 달 후 제 회갑이 다가왔습니다. 60세 회갑입니다. 딸이 전화했습니다. 아빠 회갑잔치 한정식집 예약했어요. 이번엔 저희가 낼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네, 아빠 회갑인데 당연하죠. 60년 사신 건데. 기뻤습니다. 드디어 딸이 정신을 차렸구나. 응급실 일 이후로 반성한 게 느껴졌어요. 회갑 당일 한정식집에서 만났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입구부터 고급스러웠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색깔 예쁜 음식들이 작은 접시에 담겨 나왔어요. 예술 같았습니다. 아버지 회갑 축하드려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전복죽, 불고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다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8만 원 정도 나오겠지. 그 정도면 딸도 부담 없을 거야.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식사 중반이었습니다. 사위가 소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공무원 연금 얼마나 나와요? 240만 원 정도. 아, 그 정도면 두 분 사시기 괜찮으시겠네요. 사위의 말투가 묘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저희는 애 키우느라 월 500은 들어가는데 진짜 빡빡해요. 딸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서연이 유치원비만 80만 원이에요. 영어 유치원이거든요. 거기다 학원비, 옷값, 장난감. 사위가 덧붙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이젠 여유 있으시잖아요. 저희 좀 도와주셔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병원비, 생활비 있어. 그래도 애 키우는 것보단 나으시잖아요. 저희는 진짜 빡빡해요.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억 단위래요. 아내가 수저를 놓았습니다. 소리가 컸습니다. 계산 시간이 됐습니다. 사위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딸은 화장실에 갔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결국 제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8만 원입니다. 카드를 냈습니다. 결제가 됐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냈네요. 괜찮아. 무슨 소리예요? 당신 회갑인데 60살 회갑인 사람이 밥값 내고.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60년을 살았는데 자식이 회갑 밥값도 안 냈습니다. 차창 밖 서울거리가 흐릿했습니다. 신호등도 가로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허리 MRI를 찍었어요.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더 늦으면 정말 위험해요.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4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보험으로 300만 원 처리되고 150만 원은 본인 부담이에요. 15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딸에게 조심스럽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아빠 수술해야 하는데. 아빠, 지금요? 응, 허리가 정말 안 좋아서. 더 늦으면 위험하대. 저희 지금 여유 없어요. 서연이 유치원 학기 바뀌면서 입학금도 내야 하고요. 150만 원만 있으면 돼. 아빠, 저희 진짜 빡빡해요. 다음 달에는 좀 여유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늦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빨리 하라고 했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수술비를 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주 일요일 딸 부부가 왔습니다. 딸이 새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금색 로고가 햇빛에 번쩍였어요. 샤넬이었습니다. 클래식 플랫백.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머, 그거 새 거야? 네, 민호 오빠가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300만 원이래요. 예쁘죠? 이거 사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요즘 여유 없다며? 이건 제 생일 선물이잖아요. 1년에 한 번인데 뭐. 저도 직장 다니는데 이 정도 받을 자격 있죠. 서연이 입학금은?
그건 저희가 알아서 낼 거예요. 카드 할부로.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수술비는? 딸이 당황했습니다. 아빠, 그건 보험 있잖아요. 150만 원은 내가 내야 해. 아빠가 연금 있잖아요. 통장에 돈 있으시잖아요. 300만 원 가방 살 돈은 있는데 150만 원 아빠 수술비는 없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닌가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는데 생일 선물하고 병원비하고 같이 보시면 안 되죠. 다른 문제? 저희는 애 키우느라 진짜 힘들어요. 아버님은 연금도 있으시고 자가도 있으시고 저축도 있으시잖아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딸의 300만 원 명품백이 아버지의 150만 원 수술비보다 중요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아빠, 가라고 했어. 내 집에서 나가. 딸 부부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합시다. 응. 그날 밤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배려가 당연함이 되는 순간 그것은 착취가 된다. 다음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추석에 뭐 준비하세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올해는 몸이 안 좋아서 간단하게 하려고. 아, 그럼 배달 음식 시키세요. 뭐, 편하게 시켜드릴게요. 저희는 상관없으니까. 갈비찜이든 중국집이든 클릭 몇 번이면 되잖아요. 요즘 배달 음식 맛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편하게 시켜드릴게요. 내가 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공짜로 먹기만 하면 됐던 겁니다. 45만 원이든 35만 원이든 18만 원이든 어머니의 정성이 아니라 그냥 공짜 밥이었던 것이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번 추석은 편의점 김밥으로 하자. 네. 아빠 무슨 소리예요? 편의점 앞에서 보자. 30분만. 아빠, 추석인데 편의점이요? 그게 말이 돼요? 12시에 우리 동네 편의점 앞. 김밥 사줄게. 아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추석 당일이 됐습니다. 서울은 한산했습니다. 대부분 고향에 내려갔겠죠. 저희는 동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1시 50분 딸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빠, 진짜 여기서 먹는 거예요? 그래.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밥 코너로 갔어요. 참치김밥, 치즈김밥, 야채김밥, 불고기김밥. 4줄을 집었습니다. 삼각김밥도 4개 집었습니다. 음료수도 4개 샀어요. 계산대로 갔습니다. 총 12,000원입니다. 카드를 냈습니다. 45만 원에 40분의 1이었습니다.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김밥을 나눠줬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추석인데 이게 뭐예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짜 밥 먹으러 오는 거잖아. 아빠, 45만 원 생신상도 공짜, 35만 원 케이크도 공짜, 18만 원 회갑잔치도 공짜. 그럼 12,000원 김밥도 공짜잖아. 딸이 울먹였습니다. 아빠 왜 이러세요?
300만 원 가방 살 돈은 있는데 150만 원 아빠 수술비는 없다며? 그건 ATM이 뭔지 아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날렸어요. 김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자. 우리도 쉬어야지. 아빠, 추석 잘 보내. 손을 흔들며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속이 다 시원해요. 나도. 그날 저녁 아내와 단둘이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그 이후 모든 만남은 편의점 김밥으로 바뀌었습니다. 매달 65만 원이 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57만 원이 남았어요. 그 돈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허리가 나아졌습니다. 고혈압 약도 줄었어요. 아내와 강릉에 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회를 먹었어요. 속초에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철수야,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그래. 옛날엔 늘 피곤해 보였는데 요즘은 생기가 넘쳐. 편의점 김밥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잘했어. 용기가 대단해. 나도 그렇게 해볼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번 주말에 저희가 외식 쏠게요. 처음이었습니다. 딸이 먼저 외식을 제안한 게 주말에 만났습니다. 제대로 된 식당이었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대화가 편했어요. 계산 시간이 됐습니다. 딸이 카드를 냈습니다. 12만 원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딸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편의점 김밥이 우리 관계를 살렸습니다. 경계를 만들어주니까 딸도 깨달았습니다. 효도는 강요가 아닌 선택이라는 걸. 여러분도 혹시 ATM 취급받고 계신가요? 자녀의 명품백이 부모의 수술비보다 중요합니까? 용기를 내보세요. 배려가 당연함이 되는 순간 그것은 착취가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니까 관계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내와 손잡고 공원을 걷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